만약 이스라엘이 석유 수출을 타개했을 경우 아마 국제 원유 시장은 200달러까지 치솟지 않을까 하는 게 전체적 여론이고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11월 5일 대선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을 벌어지고 확전이 될 경우 트럼프에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 또한 이스라엘과 이란이 확전되는 것을 상당히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안성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대중동 정책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에 있어서 미국은 1955년에 바그다드 조약을 만들어내고 1959년 센토라는 군사동맹체를 만들어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소련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군사 봉쇄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이 두 정책은 실패하고 맙니다. 1991년에 걸프 전쟁을 발발하는데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한 것 사건이죠.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 당시 쿠웨이트만 회복했지 이라크에 있는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나중에 사담 후세인이 계속적인 정권을 유지하게 되고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2001년대 아프간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러니까 2001년대 9월 11일 9일 테러를 통해 가지고 오사마 빌라든을 중심으로 한 알카에다 조직이 뉴욕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2006년도 아프간 전쟁을 발발합니다. 그러나 아프간 전쟁은 20년 동안 전쟁을 벌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최장기 전쟁이었고요. 결국 미국은 아프간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탈레반이 복귀를 하게 됩니다. 2004년 이라크 전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치명적인 실수가 했던 게 2011년도 아랍의 봄 이후 아랍의 내전입니다. 그러니까 리비아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예멘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에서 내전이 발발할 때 미국은 전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바로 오바마 행정부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도에 출범하게 되는데 3년 후에 중동은 대혼란기로 접어듭니다. 그럼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이걸 방관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있어서도 미국은 상당히 많은 평화협정안을 만들어냅니다. 2000년대에 클린턴 행정부의 캠프 데이비드 협상이라든지 그리고 2002년에 부시 행정부의 평화 로드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실패하고 맙니다. 지금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2.0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이란이 전쟁 발발을 하는데 압력 요인을 사전에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대중동 정책은 다른 지역에 쉽게 말하면 한반도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비해서 볼 때 중동 정책은 그리 크게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에 있어서의 아주 선이 굵은 정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의 힘을 보여준 정책을 중동에 투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은 중동 국가들이 트럼프의 그 선이 굵고 선이 분명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중동에 대해서 분쟁은 그렇게 발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오바마 행정부라든지 바이든 행정부, 특히 오바마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미국의 반대 진영에 있었던 이란이라든지 그리고 IS라든지 이런 반미 국가들, 반미 진영뿐만 아니라 친미 진영이었던 사우디라든지 이집트조차도 오바마의 행정부의 대중동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을 합니다. 오바마는 허수아비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강력한 선이 굵은 선이 분명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물론 트럼프의 정책이 친이스라엘 정책이라는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힘에 기반한 트럼프의 정책은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특히 이란의 JCPOA 이란의 핵 협정을 탈퇴를 해버리죠, 그죠? 만약 트럼프가 다시 집권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민주당 하의 중동보다는 공화당 하의 트럼프 하의 중동이 그래도 더 안정지향적이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제5차 중동전을 발발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동은 거의 반세기 이상 동안 전쟁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럼 모든 형태의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라든지 이스라엘도 이라크라든지 아랍 국가들과 전면전을 해본 경험이 있는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란은 전면전으로 가는 게 양국가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국가들도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친이란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도 제5차 중동전으로 발발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매몰되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동까지 투사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미국 또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11월 5일 대선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을 벌어지고 확전이 될 경우 트럼프에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또한 이스라엘과 이란이 확전되는 것을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이란과의 장기전을 했을 경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비 부담을 인해 가지고 사회복지비가 감축이 되고요. 이란 또한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할 여력이 솔직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한다면 미국이 개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 국제사회에 있어서 장기적인 경제 제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모험적인 전면전 전쟁을 벌이기는 상당히 그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은가 하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경제가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 뉴스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저희들 알아야 될 게 수차례에 걸친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많이 겪었고요.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극복을 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내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경제가 붕괴된다는 것은 상당히 조급한 판단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이스라엘 거시 경제는 상당히 악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5% 대폭 낮췄고요. 내년 경제 성장률도 4.2%에서 3.8%로 대폭 내렸습니다. 그리고 국내 총생산을 봤을 때에도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가 1.9%에서 1.2%로 대폭 낮춰졌고요. 내년 국내 총생산 성장률도 4.6%에서 4.4% 조정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신용평가도 이스라엘도 상당히 단계를 상당히 낮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난 전쟁 기간 동안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이스라엘 국민들의 컨센서스 합의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희생해서라도 이런 위기를 돌파를 해내야 됐다는 국민들의 컨센서스가 상당히 강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시 경제가 악화되임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지나가 놓으면 이스라엘은 놀라운 경제 회복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수출을 공개한다면 가장 예상되는 게 카라그 섬에 있는 석유 수출 터미널입니다. 이 석유 수출 터미널은 이란의 모든 원유들이 선적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석유 수출을 타개했을 경우 아마 국제 원유 시장은 $200까지 치솟지 않을까 하는 게 전체적 여론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100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수출을 공개한다면 이란은 적극적인 보복을 할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전 석유 수송량의 2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이 봉쇄된다면 국제 유가는 틀림없이 상승하게 됐고요. 만약 사우디와 걸프 국가에 대해서 이란이 도발을 한다면 이 전쟁은 아마도 국제 경제에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입히지 않을까 하는 게 전체적인 여론입니다.
이번 전쟁은 전체적인 중동 분쟁사에 보면 상당히 마지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이미 지나간 문제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았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 중동에서 아랍민주화라든지 중동의 대혼란기에 접어들었을 때 팔레스타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이 중동 평화협정 체제가 만들어지는데 팔레스타인 문제가 대의가 아니라고 거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걸프 국가들 중에서 사우디의 그 후원을 받았던 바레인이라든지 UAE가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 뒤에는 사우디의 지지가 승낙이 있었고요.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팔레스타인 문제가 그렇게 중동 전체의 평화에 있어서는 이전처럼 꼭 선결적으로 해결돼야 할 전제 과제가 아니라는 게 전체적인 중동의 분위기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도전을 했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는 거의 한 40년 동안 지속된 전쟁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많은 혼란기가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도 두 차례 거친 민중봉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살포탄 테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강력한 압박 정책이 있었고요. 이러한 그 관계 속에서 이번에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그 무장 군사 대결은 양 진영에게 상당히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피해가 상당히 타격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거의 복구 수준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는 게 이스라엘 목표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는 평화의 그 해결책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양측은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30년 가까운 동안 경험했습니다. 결국 비극적이고 비관적인 예측이지만 지금처럼 현상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대부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